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 업무 보고 자리에서 도청 신도시 발전과 SOC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용률이 낮아 자치단체마다 홍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세군이 오늘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3억 원 모금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모금을 이어갑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우리 인쇄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남산동 인쇄골목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에서 경상북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을 소개하고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창조 경제에 경상북도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함께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상향식 정책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을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도해서 세우고 중앙정부는 그 정책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쳐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북도청 이전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가 자립 기반을 갖고 명품 도시로 발전하도록 진입도로 건설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동해안과 북부 지역의 도로와 철도망 건설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주소 대신에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원 대신 건축물의 번호를 매겨 주소를 지정하는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과연 시민들은 바뀐 주소를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대구의 한 우체국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옛날 주소밖에 몰라요. 새로운 주소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 주소 내가 몰라가지고 딸 집이래가지고 예. 그냥 심부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우편물들 가운데 새 주소가 적혀있는 우편물은 100통 가운데 15통 꼴입니다. 그나마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보낸 우편물들입니다. 한 달 뒤 당장 도로명 주소가 시작되지만 시민들로서는 기존 주소에다 바뀐 도로명 주소까지 함께 외워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겠지만 택배나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존 주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도로명 주소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새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기존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해야 해 도로명 주소 제도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응급 상황에 재빨리 대처해야 하는 경찰과 소방은 기존의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처럼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청 옆 공사 현장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알리는 큰 간판이 눈에 띕니다. 대구 동구청은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 관내 공사 현장 가림막에 이 같은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바닥에도 도로 명판을 깔았고 학생들이 익히기 쉽도록 게임판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도로명 주소를 좀 쉽게 알 수 있으라고 도로명 주소 주사위 놀이용 안내도를 만들었고요. 쉽게 이제 도로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제 도로명 주소 표기 보도석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심지어 막걸리 제조회사에 의뢰해 도로명 주소 알리기 홍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집마다 벽면형 도로명판을 부착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시장 상가 등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든 비용만 4천억 원.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번을 사용하는 현재의 주소 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일제의 잔재 가운데 하나고 도로명 주소는 세계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가 사용할 만큼 훨씬 편리한 제도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또 국민의식이 변해야 되겠죠. 국민의식이 변화가 되게 되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도가 안착이 되지 않겠는가. 100년 가까이 써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1940년대 중국 정부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중국 외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문화연구소 대표인 유미림 박사는 최근 발간한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를 통해 중국이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 통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유 박사는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인터넷으로 공모한 독도 달력 해외 보내기 사업에 31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들은 한 사람당 3부까지 독도 달력을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 달력 2,500부 가운데 2,014부를 국가별로 배분하고 독도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확장해야 할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철거할 건물을 돈을 주고 매입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행정 탓에 세금 수억 원만 날아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주시는 보문단지 입구까지 알천북로 1km에 20년생 벚나무를 베어내고 메타세콰이어로 가로수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심은 가로수 500여 그루 중 절반은 1년도 안 돼 뽑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년 세계 물포럼과 올해 개장한 동궁원으로 차량 정체가 심해지자 4차선 확장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로수를 심는 부서가 다른 부서의 도로 확장 계획을 몰랐기 때문인데 상위 결재권자들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경주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내 돈같이 써야 됩니다.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크게 자라는 메타세콰이어를 촘촘하게 심어 몇 년 후에는 2그루 중 1그루는 솎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겠다며 경주시가 46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노서동의 한 호텔. 30년 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안전진단을 해보니 2등급으로 나와 아예 철거 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더라면 감정가가 낮아져 철거할 건물을 6억 원이나 들여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경주시에서 건물을 매입할 때 안전진단서만 첨부했더라면 건물값이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업 구상 전에 계획을 꼼꼼히 세웠더라면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체인지 대구,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반려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가 독점 거대 야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패권적이고 편법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획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하는데 대구에서도 오늘부터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랑으로 끌어넘치기를 기대해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구세군의 종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을 나눕니다. 평소에 실천하지 못했던 봉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액 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은 한편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 자선냄비 모금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모이는 성금은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과 복지시설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8일부터는 경북 모든 지역에서도 모금을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대구 경북 40곳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모인 자선냄비 성금은 68억 7천여만 원으로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작년보다도 모금 목표를 좀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다 평년보다 한파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성금과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열매 차량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44곳에 전달했습니다. 경차 6대, 장애인 리프트 차량 6대, 12인승 승합 차량 32대고 10억 4,700만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저소득층,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자립 지원에 활용됩니다. 네, 대구의 골목길을 소개하는 연중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연말이면 가장 바쁜 곳을 가보겠습니다. 600개가 넘는 인쇄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산동 인쇄골목을 권윤수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인들끼리 내년도 달력을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맘때 쏟아져 나오는 달력은 물론이고 각종 인쇄물들이 탄생하는 곳,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개업한 지 20여 년 된 업체에서 달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이 기계화, 자동화로 한결 수월해졌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 제일 피크입니다. 그때까지는 뭔가면은 특히 요새 제일 카렌다는 어떤 시간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카렌다를 처리되게 되면은 주야로 20시간 꼬박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 기계는 마스터로 인쇄를 해서 정확히 다시 페이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다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다 해가지고 재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화의 물결이 인쇄골목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과거 인쇄 기술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승현 씨는 옛날 활판 인쇄에 쓰이던 활자를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고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소가 요래 협소해서 그렇지. 조금 이걸로 제가 돈을 벌고 이걸로 벌어서 우리 자식들 대학까지 다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했기 때문에 뭐 출가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뭐 보람이 있어서. 남산동 인쇄골목의 역사는 19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진짜 전방이 없어가 새도 못 놀 정도로 인쇄소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왔어요. 1980년대 전성기엔 천여 개 업소가 즐비했고 지금은 1km 남짓 골목에 600여 개가 남았는데 현재도 수도권을 빼고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남산동 인쇄골목. 단순히 인쇄소 밀집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쇄에다 관광이라는 가치를 더하기 위해 대구 근대골목 투어와 연결짓는 작업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과 변동이 없었지만 1년 전보다는 1.5%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는 전달 대비 0.3%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다는 0.8% 올랐습니다. 경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에 비해 0.2% 하락했고 1년 전보다는 1% 상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40일 동안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생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0.8%로 나타나 지난 봄 1차 조사 때 1.0%보다 조금 떨어졌고 지난해 봄 9.1%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4.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행, 사이버 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확보해 노후된 재난위험 교량 9곳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재난위험 교량은 모두 33곳으로 현재 일정 중량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 제한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차별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재가설하거나 보수할 방침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 연대는 오늘 대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한 사람이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탈북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 친일 민족 배신 집단에 붙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탈북자들을 엄벌해야 하고 나치 부역자들을 사형시킨 프랑스처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2터널 부근에서 56살 김모 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져 반대 차로를 달리던 35살 광모 씨의 승용차 등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치고 부산 방향 고속도로 통행이 30분 넘게 차단돼 1시간 반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내국인 7명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해 도박을 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45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추진해온 시내 면세점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시내 면세점 사업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경주 등 경북 지역은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내년에 시민 공모주나 컨소시엄 형태로 면세점 유치를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경주 석빙고 내부에 보존 처리 공사가 실시됩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1억 원을 들여 석빙고 내부를 세척하고 배수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석빙고는 배수와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돌로 된 천장과 벽체에 푸른 이끼가 끼는 등 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 경북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국내 건설 공사액은 9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부문 수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주택과 사무실 같은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5,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줄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지역에서는 대구시 달성군이 포함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달성군 현풍면 부리하리 인근 도로는 폭이 좁고 교통안전시설도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전봇대의 지중화와 도로폭 확대 등으로 다니기 좋은 길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석빙고, 사직단 등과 연계한 역사 탐방 거리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